그러면 PPT를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이번에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원래는 저희가 14주까지 제가 이 PPT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인하여 제가 이렇게 3주차까지 조금 이렇게 리뷰를 해주고 또 다시 다음 주에는 3주차 그리고 4주차, 5주차, 6주차 이렇게 해서 프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리뷰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1시간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PPT를 자꾸 보면서 음악도 듣고 다시 설명도 들으시고 이러면서 자꾸 익숙해져서 조금 음악 형식론 수업과 친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지 이렇게 약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볼 테니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악 형식론을 처음에 제가 배우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음악 형식론은 왜 배우냐면 우리가 음악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을 더 연주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이론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의 음악의 실습에 도움이 되도록 저는 이 클래스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PPT를 돌리면서 얘기를 해보죠.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왜 음악 형식을 공부해야 하나요? 생각을 해보시죠. 이 수업을 들은 학생이 한번 왜 음악 형식을 제가 공부해야 한다고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음악 형식을 잘 알아야 음악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렇죠. 너무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했죠. 음악 형식을 이해함으로써 음악의 어떤 구조를 파악하고 그 음악의 흐름에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처음에 가장 작은 음형, 그러니까 figure,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소나타 폼, 콘체르토 폼까지 이렇게 어떻게 돼가는지 큰 구조까지 하면서 조그만 나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숲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숲을 하나로 만들어서 음악이 어떻게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학생들은 이 중국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해 보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다시 넘겨볼게요. 이 클래스의 교육 방법, 그죠? 어떻게 하기로 했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잘 이해를 못하겠죠? 다시 보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작은 음형부터 큰 구조를 한 학기 동안 배울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게 뭐라고 했죠? 음형이요. 음형, 그죠? 그 다음에 그 음형이 모여서 동기, phrase, period, song form, rondo form, sonata form, variation form, concerto form, suite form. 그 다음에 이제 큰 구조로 합창곡. 그 다음에 아주 거대한 오라토리오. 오페라까지는 저희가 오페라라고 할 수가 없고요. 오라토리오 형식까지 그렇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학생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 곡을 하나를 정해서 자기가 무엇을 발표할 건지 그래서 발표를 하면서 또 그 곡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했는지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프레이즈가 어떤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곡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 학생들은 지금 중국어로 나온 그것을 보시고 이해에 도움이 될까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것은 만나서 여러분하고 해야 하는데 자기소개, 전공, 그래서 좀 친숙한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가질 수 없는 게 너무나 섭섭합니다. 저희가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자기소개와 전공을 말하고 같이 이 형식론에 하나가 되어서 저희가 음악에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소개를 통해서 저희들 더욱더 친근하게 그리고 그런 친근함을 통해서 또 음악이 더욱더 성숙하고 또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음악과 더욱더 따뜻한 음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음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사실은 이 2주차는 2주에 해야 하는데 저희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 개요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이 쭉 계속해서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저희의 가장 최소 단위, 음악의 최소 단위, 음형, 인싱, 피겨라고 그러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음형, 인싱, 피겨 아셨죠? 이것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음악의 최소의 구성 단위입니다. 한 패턴을 가진다고 생각을. 네, 맞죠. 그래서 특징적인 리듬과 음정을 그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음형을 처음에 느낌으로 이것은 어떤 음악이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하는 기대 그리고 예상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거라는 어떤 마음 그것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나로는 음악이 계속 갈 수가 없죠. 너무 짧아서. 그래서 음영이 두 개가 모여서 어떻게 돼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동기는 큰 주제에 하나의 주제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나 세 개의 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동기 보통 뭐라고 그랬죠? 두 개나 세 개의 음형으로 구성되어서 하나의 동기를 구성하는 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표를 보세요. 음형과 음형이 모여서 동기, 동기가 모여서 뭐죠? 소악절이요. 소악절이요. 그것을 보통 세미프레이즈, 샤오 유에지에 그 다음에 소악절 두 개가 모여서 악절, 프레이즈가 되는 거예요. 오늘 프레이즈 두 개가 모여서 피어리어드가 되는 겁니다. 피어리어드는 하나의 큰 문장이에요. 가령 내가 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보기엔 세 가지 음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학교에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 갔어요. 그러면 뭘 하죠?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 후에 나는 도서관에 가서 그렇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소악절 두 개죠? 소악절이 된 거죠. 동기. 그래서 그게 악절이 돼요. 프레이즈가 된 거예요. 하나의. 그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서 정말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의 피어리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피어리어드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학교에 간 게 중요한가요? 도서관에 간 게 중요한가요? 무엇을 깨달은 게 중요한가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깨달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 피어리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되죠. 그러면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음악에서 강조를 해야 해요. 그러면 그 강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 부분을 갑자기 작게 하거나, 그러면 무슨 일이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음악의 흐름을 통해서 이게 정말 너무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게 되죠. 그래서 좀 더 길게, 짧게 해서 길게까지 참 재미있는 이야기 같은 그런 음악의 구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음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패턴 하면 형태죠. 도안이라고 그러죠. 중국말로는 도안. 그러니까 우리 저희 한자로는 그죠? 그러면 이 어떻게 패턴이 다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했죠. 반복이라는 패턴. 어떤 모티브, 이 음영을 가지고 반복해요. 따따, 따따, 따따 또는 따따따따 또 따따따따 반복이에요. 근데 그게 반복이 아니고 나중에 보시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유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유사 진행이라고 그러고 반복은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데 똑같은 게 반복을 하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반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패턴이 반복하면 똑같이 해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죠. 똑같이 하면은 재미가 없죠. 우리도 그림을 보면 똑같이 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을 할 때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가끔 뭐 악기는 야금기를 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할 경우는 가성으로 하게 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피아노를 칠 때는 왼쪽 페달을 눌러서 야금기의 효과를 두기도 하죠. 그러니까 음악을 할 때 그냥 반복하면 이건 왜 반복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마치 페인팅을 하는데 똑같은 그림을 한 번은 그냥 그리고 한 번은 덮여서 색깔을 바꾸고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마치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동형진행이죠. 시퀀스, 동심, 진심. 아까 반복은 반푸. 여러분 저보다 더 중국말을 잘 아시니까 더 잘할 수 있죠. 한국말은 반복. 반복해 보세요. 반복. 이거 자꾸 공부하면 이게 익숙해집니다. 동형진행, 시퀀스. 시퀀스는 무엇이냐면 똑같은 형태로 진행하는 거예요. 형태는 같은데 음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하면 조금 더 크게, 작은 데서 하면 작게, 또는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더 깊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떨 때는 조금 더 굵게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음악에는 크고 작은 게만 있는 게 아니고 굵고 얇게, 토, 호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노래할 때도 와 하고 다르죠. 얇고 굵게. 어떤 크기는 같아도 또 다를 수도 있고 다른 표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베토벤 심포니 이것을 들으면서 다시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음악을 들어보세요. 다음 혼자 이렇게 들으시면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요? 한번 지금 들어봐요, 우리. 다시 이 시퀀스죠. 다른 음역에서 지금 노래가 되는 거죠.
계속 반복. 딴따라란따 딴따 많은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곡은 다시 나오죠. 그렇죠. 다시 시퀀스. 그죠? 따따라라 따따라라 다르죠? 따따라라 또 다시 많은 시퀀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 교체, alternation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그냥 오른손에서 했던 것을 왼손이 다시 주고받고 왼손이 하고 다시 이렇게 서로 성부 간의 교체가 일어나는 것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진행이라는 게 있어요. 패턴이 반진행. 그러니까 반진행은 뭐죠? 상행했으면 하행하는 거죠. 그래서 패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슈만의 카니발, 발스, 알루망들을 들어보시면 이런 진행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그 다음에 다음 역진행. 저희가 설명을 아까 했죠. 첫 번째 PPT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어요. 반진행, 역진행 하면은 반진행하고 다른 게, 반진행은 상행, 하행 이건데, 역진행은 앞에서 했던 것을 뒤에서부터, 그러니까 진행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1, 2, 3, 4 이렇게 했던 게 거꾸로 다음 진행에서는 4, 3, 2, 1 이렇게, 그것을 역진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일박절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지난 영상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동일박절군 하면 뭐냐면 같은 박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음영이 가령 무슨 말인가 하면 따라라라 했으면 다시 1, 2, 3에 나왔죠. 따라라라 하고 다시 또 3에 1, 2, 3 다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알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려운데 좋은 유산균이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증거. 프로비던스. 같은 그죠? 셋째 박에 계속 나오죠? 그쵸? 셋째 박 같은 음영이에요. 그죠? 음영이 따라라 그 음영이 어때? 동일박에 나오죠. 셋째 박. 그 다음에 왼손이 나오죠. 또 이런 형태로 음악을 끌고 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박에서 지금 처음에 위에서 3박, 2박, 또 두 번째 마디 이렇게 해서 나올 때 여러분이 이거는 셋째 박에 나오는 음영이구나. 그러면 그 음영이 시작하는데 액션이 되어야 될까요? 뒤에 줘야 될까요? 중간에. 그쵸. 끝에 주면 안 되죠. 비록 첫 박에 끝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첫 박에 주지 않고 음영이 시작하는 부분에 줍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음악에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다음은 연속 진행이죠. 연속 진행에서 주로 에튜드에서 많이 나와요.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또 연속진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속되는 반복진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비슷한 말이죠. 연속진행은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수평 에투드의 4번 따라라라 리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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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렵겠죠? 그러니까 주로 에투드에서 너무나 계속되는 반복 속에서 그러면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연속 진행이 있는데 이거 뭐가 중요할까요? 매번 색다르게 연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럴 때는요. 색다르게 연주하는 것도 좋고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형상이에요. 쉐입.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것을 갑자기 크게 하면 안 좋겠죠. 점차적인 어떤 모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좀 작게 하다가 크게 하면서 크레센도로 하고 또 내려올 때는 또 작게 하면서 형상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숲으로 말하면 숲이 산의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올라갈 때 조금 조금 나무들이 크게 그 다음에 작게 이렇게 하면서 그 형상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속 진행을 하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땐 조금 더 크게 해볼까? 내려올 때는 조금 더 작게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를 만들어가면서 형상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클라이맥스를 어디다 둘까? 그리고 클라이맥스를 통해서 음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음악에서 그냥 우리가 연습을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감동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음형군. 이거는 피겨 그룹이에요. 아까는 피겨 형상의 어떤 그룹, 음형의 그룹을 말하는 거죠. 한 성부에 한 종류의 다른 형태의 음형을 계속 연속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뭐예요? 처음에 아까 연속 진행은 똑같은 게 계속되는 거고 음형군은 여러 개, 그러니까 이런 음형, 다른 음형, 또 다른 음형이 합쳐져서 그것을 반복돼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17분 30초에) 이것을 여러분이 놓고 먼저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 17분 여기서 이것을 17분 이제 그 다음에 여기 30마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4분음표, 8분음표, 따따따 띠르라 따따따 이 음형군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관중으로 하여금 이 음이 어떻게 해요? 익숙해지게, 이 동기가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라 라따 따라라 따라라 8분음표 그 다음 4분음표 2개 이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4분음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음악을 자꾸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이 화음이 너무나 복잡한 상황에서 작곡자는 제가 보기에는 의도하는 게 너무 화음도 복잡하고 음악의 멜로디가 별로 익숙하지 않은 멜로디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리듬이 다른 그런 음형을 다른 것을 같이 그룹으로 만들어서 자꾸 반복함으로써 관중들에게 그 음악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은 복합 음형이죠. compound figure. 비슷한 거예요, 이게. 2개 이상의 음형이 아까 그 발토크하고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합 음형은 이런 거구나 그냥 하시고 똑같은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음형의 모방용법. 아까 얘기했죠. 제가 똑같은 음을 반복하는 게 있고 비슷하게
모방하는 겁니다. 아까 따따따따 따다다다 따다다 이거 나오는 그 넘버 5의 곡이 이 모방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Thank you. 너무 쉽죠? 그래서 좀 더 늘리면 Thank you for helping me. 다시 한번. 이건 시퀀스죠. 다시. 이 주제는 주로 모방으로 따따따단 따따따다 이렇게 모방으로 되어 있는 그 패턴을 가지고 음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르네상스 성악곡의 음영 우리 공부했죠. 바로 전에 영상에서 여러분 르네상스 성악곡을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리듬이 복잡하지가 않죠. 4분 음표, 그 다음에 2분 음표 이렇게 해서 돼가고 있죠.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주제적 단위를 자체에 대표하고 있는 음영. 바 인벤션에 나오는 투파트. 한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쳤던 곡인데 주제적 단위를 자체 내포하고 있는 음영. 참 어렵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따라라리라리라라 그 같은 그 음영이 그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도레미 파레미 도솔 도 시라시도 이게 도레미 파레미 도라는 그 주제와 솔 도 시라시도 하고 같은 그 주제가 같이 어떻게 됐어요? 합쳤죠. 그래서 그 하나의 주제가 지금 발전이 될 때 어떨 때는 따라라리라리라가 계속해서 역진행으로 따라리라리라리라 역진행이 아니고 반진행 그죠? 반진행으로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솔도 시라시도 이게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발전을 하죠. 주로 바하의 곡에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의 음영 안에 주제가 있어서 그 주제가 또 발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되고 있죠. 다음은 연습곡. 아까 얘기했죠. 토카타. 이게 반복 진행이에요. 아까 설명을 했죠. 여러분 들으셨죠? 12음 음악의 동기적 요소. 참 이거는 12음계 하면 누구누구를 생각하시나요? 쉔베르그요. 베르그? 베베르. 그렇죠. 세 사람이 아주 대표적 작곡가죠. 쉔베르그, 베베른, 베르그. 이 사람들은 12개의 음을 가지고 하나도 리듬보다는 이 음들이 중요해요. 음의 진행이 12음을 다 쓰는 거죠. 그것을 뭐 역진행을 한다거나 반진행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음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음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음이 다 중요하고 어떤 주제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음악이 똑같이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음악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음악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멜로디가 여기서 어떻게 느껴지나요? 열두 개의 음을 공평하게 쓰기 때문에 어떤 음이 정확하게 저희 마음속에 어떤 멜로디가 느껴지질 않죠.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반지용 패턴. 여러분 들으셨죠? 쇼팽 넉턴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반지용 패턴이 어떤 거냐면 다다다다 왼손에서 계속 똑같은 패턴이 연주되는 그런 그것을 반주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모티브 오늘 공부했었죠. 동기, 동즈, 그죠? 이게 동기 어떤 두 개의 음영이 모여서 하나의 모티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작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의 하나의 독립적인 단위라고 그랬죠? 보통 두 마디. 보통 두 마디가 기본이고 뭐 다른 두 마디보다 더 많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차르트 소나타 C 메이저 들었죠? 우리 베토벤 또 오프스 2의 3 그 다음에 프랑크의 프렐류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이 두 마디 동기들을 들어보시면 뭘 들어볼까요? 지금은 B를 들어볼까요? 들어보세요. 그죠? 한마디, 두 마디. 이게 두 개의 음영이 모여서 하나의 동기를 마련했어요. 미, 레, 미, 레, 파, 미 하나의 음영, 레, 솔 하나의 음영. 그래서 두 마디가 하나의 동기를 가지고 있죠. 아까 거기가 피어리드예요. 지금 음영이 완전히 바뀌는 부분이 여러분이 예상을 해보세요. 공부를 하는데 거기 하지 말고 이건 도대체 왜 음영이 바뀌었을까? 네, 제2주제죠. 그 다음 몇 개의 음들로 이루어진 동기 이게 아니고 저 밑에 보면 여러분이 그 말보다는 두 마디나 다섯 마디 구성의 동기들입니다. 이게 더 여러분한테 더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동기 어떤 거는 동기가 짧은데 어떤 거는 동기가 길어요. 그래서 또 음악이 더 어떻게 보면은 더 복잡해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심플한 거에서 조금 더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 다음 동기의 특성 선명한 화성적 암시를 지닌 동기가 있고요. 화성이 중요한 그런 암시가 중요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된 리듬을 지닌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이 중요한 게 있고요. 가령 화성적 암시라고 그러면 어떤 뭐 1도 딴 따라리라라라 따라리라라 그걸 펼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동기가 어떤 그 화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가는 게 있고 특성화된 리듬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슈만의 곡을 딴 따라란 딴 따라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같은 리듬을 어떻게 해요? 반복하는데 그 음형을 가지고 한 번은 올라가서 딴 따라란 딴 따라란 어떤 리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딱 들으면 이게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 하모니일까? 아니면 리듬이 더 느껴질까? 이런 느낌을 다 갖게 되죠. 음악에서 모든 사람이 처음에 들으면 그 처음에 느끼는 감정? 저는 그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된 음진행. 여러분이 베토벤의 심포니 넘버 6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음진행이 됐나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저희 아까 6 들었죠? 근데 한번 네.
어떤 주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동기가 그랬죠. 따라랐다 따라랐다를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죠. 이게 가장 여러분이 이 약보를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계속 음정은 바뀌면서도 어떤 딴따라랐다 따따라랐다 그 리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특성화된 리듬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계속적으로 느껴지는 그게 있죠. 이 곡을 딱 얘기하면 처음에 다시 한번 들어도 느껴지는 그 기분. 네, 계속 들어보세요. 그 다음 동기의 구성 요소로 반복. 여러분한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반복. 그 다음에 전이 하면 트랜스포지션. 전이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동형 진행. 시퀀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반복, 반复, repetition, 전위,转위, transposition, 동형 진행, 동신진신, sequence.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반복, 전위, 위치가 바뀌는 거죠. 높은 데서 했던 게 다시 낮은 데서 이렇게 전이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동형 진행. 같은 음형이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바뀌는 거지만 좀 더 형태가 긴 동형 진행은 조금 더 형태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번에 알아야 될 음악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케이던스에 대해서 해요. 종주, 중국말, 한국말, 종지 비슷하죠. 케이던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케이던스. 그 다음에 메이저 하면 장조. 여러분이 말하는 중국어는 따调, 마이너 단조, 小调 키 하면 조, 调. 이 한국 용어를 다 알아셔야 돼요. 영어하고. 중국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용어를 모르면 여러분이 논문도 못 쓰고 음악사 시간에 음악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것은 꼭 외워야 되는 겁니다. dominant 하면 저희는 한국말은 오도 그러죠. 근데 중국말은 우두. 그다음 subdominant 하면 사도. 중국말은 스두. 타니 1도 2두. 그죠? motive. 동기, 동즈. 그 다음 phrase, 악구, 위지, period, 악절, 유제, 확실치 않아요. 여러분이 더 잘하죠? 중국말은. interval, 음정, 인청, measure, 마디, 小节, 바로크. 한국말 바로크 알았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저는 참 잘 모르죠. 바로크 좀 다르게 얘기하죠. 여러분 아시죠? 클래시컬 하면 고전, 구디엔, 그죠? 로맨틱, 낭만. 그 다음에 중국말은 낭만 비슷하죠? 낭만이랑 시퀀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낭만은 그냥 로맨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시퀀스 하면 동신진신. 그 다음 동형진행. 한국말 동형진행. 저희는 보통 동형진행을 쓰지 않고 그냥 저희 아마 교수님들이나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도 그냥 시퀀스 하면 될 것 같아요. 시퀀스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동형진행은 뭐 괜찮아요. 그렇지만 시퀀스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았죠? 이 모든 이 언어를 이번 주에 첫 주에는 외우도록 권합니다. 아무쪼록 한 주일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세요.